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오늘은 조현진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현진 회계사입니다. 네, 오늘은 상속세 사후 관리에 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먼저 주제부터 함께 보시죠.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벌써 반년 넘게 지났네. 시간 참 빠르고. 그러게요. 상속세 신고 마친 게 한 달 전인데 또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요. 그나저나 아버지 돌아가실 때 물려받은 상가 내놓은 게 영 안 팔리네. 그게 한 8억 되죠? 시세도 별로 안 올랐더라고요. 팔 때 세금은 얼마나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물려받은 게 상가뿐이라 상속세가 안 나온 것만도 어디야. 맞아요. 어느 집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고요. 그나저나 물려받은 지 이제 시간도 좀 지났는데 지금 팔아도 문제 없겠지? 상속세도 다 신고 마쳤는데 팔면 어때서요? 지금 아내 질문에 좀 답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한 달 전에 이 상속세 신고 마쳤는데 팔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직 팔아서는 안 됩니다. 아. 상속세는 납부 후에도 방심하기는 조금 이른데요. 네.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무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부동산 취득 양도 자료, 보험금 퇴직금 급 자료를 대조해 누락시킨 재산은 없는지, 신고할 때 부채로 인정받은 금액은 정당한지를 검토해 상속세를 결정합니다. 네. 세무서의 이 결정이 완료돼야 상속세는 1차적으로 끝났다고 말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는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한 후에도 혹시 신경 써야 할 게 또 있는 건가요? 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신고된 채무는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이를 사후 관리합니다. 당초 신고된 채무가 가짜의 채무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및 가산세까지 부과하므로 관련 상환 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앞서 봤던 웹툰에서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데도 신고를 한 사례던데 상속세 안 나오면 신고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보통 돌아가신 분의 상속 재산이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신 경우에는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데요. 근데 상속 재산이 이러한 범위 내라도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를 상속세를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당시 시세가 약 8억 원인 상가를 6개월이 지난 후 8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하면요. 네. 상속 당시 시세에 가까운 감정평가를 받아 8억 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신고 안 했다면 기준시가 5억 원으로 취득가액이 인정돼 양도소득세는 약 1억 3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상속세를 내지 않는 범위라도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했다면 신고하지 않은 경우보다 약 1억 3천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라도 상속세는 신고하는 게 유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상속세를 추가적으로 신고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만약 상속 재산이 크다면 감정평가를 받기보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낫습니다. 네. 고액 상속자의 경우 상속세의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세율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속 재산을 가족 간 배분하거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되도록 상속 개시 이후 최소 15개월까지는 해당 자산의 매도를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소 15개월까지는 매도를 자제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두는 이유는 뭔가요? 작년 세법 개정으로 매매 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기간이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전에는 상속 개시 전 2년 내에 유사매매 사례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했는데 이제는 상속 개시 이후라도 15개월까지 발생한 매매 사례 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해당 가액으로 상속세를 재계산해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 사례처럼 아버지가 임종 전에 그 상가를 매각해서 자녀들한테 현금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증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일 당시 고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오해들 하시는데요. 네.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사망일 전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부동산 혹은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해당 가액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자산을 빼돌려 변칙적으로 상속한 것으로 추정해 세금을 과세합니다.
만약 임종 전 급하게 상가를 양도해 현금으로 나누어 준다면 양도세와 증여세, 상속세까지 부담해 상가를 상속했을 때보다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를 신고해서 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되도록이면 상속세는 배우자가 대신 납부하도록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배우자 법정 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배우자 법정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연대 납세 의무를 활용하면 자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배우자가 대신 납부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 재산이 감소해 세금 부담을 아낄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또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해외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고인의 상속재산 행방을 몰라서 상속세를 제때 못 내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럴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의 방문 신청을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자동차, 토지, 세금 등의 정보를 편리하게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 간 채무나 비상장 주식, 골프 회원권 등은 별도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상속세 신고와 관련한 절세 전략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상속세 신고 후 사후 관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네. 네. 첫째, 고인이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 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활용해 신고한다면 추후 양도소득세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 추정 기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자산 처분 시 사용처, 사용일자 등을 기록해 증빙을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내역을 모를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현진 회계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